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이널샷 진행을 맡은 최우은, 신민영입니다. 네, 오늘 이 한국 증시 양 시장 모두 다 하락세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와는 정반대 분위기 연출되고 있는데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양 시장이 강세 탄력을 받아가는 그러한 장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딱 반대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양 시장의 하락세는 조금 더 짙어지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코스피는 0.6%의 하락세 나타내면서 2,620선까지 빠졌습니다. 물론 하락장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수급은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 오늘 코스피 안에서 1,000억 원 넘게 매수 우위 나타내고 있고요. 코스닥도 0.6%의 하락세 지속하면서 730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간밤 미국 증시에서는 엔비디아가 상승의 연속성을 가지고 갔습니다. 애플을 제치고 시가총액 2위에 올라와 있기도 한데요. 미국 증시에서는 그래도 기술주가 상승세 이어가면서 나스닥의 랠리 돋보였는데 오늘 우리 증시에서는 상승의 연속성은 포착되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시장에서는 어떤 전략이 가장 현명할지 오늘도 끝까지 함께 고민해 보시죠. 네, 오늘도 준비했습니다. 시장 마감을 위한 마지막 한방. 지금 출발할게요. 파이널샷. 네. 이 한국의 코스피 시장은 이제 2,600선을 넘어서 오늘은 약간 빠지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2,620선을 지켜내면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수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또 반면으로는 지수가 좀 조정을 받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함께 나오고 있는데요. 결국에 지수가 움직이려면은 움직여야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애증의 삼성전자인 것 같습니다. 사실 4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삼성전자가 10만 원대를 넘어서면서 이제 삼성전자가 15만 원대까지 진입할 수 있다는 기대감까지 나왔습니다. 당시 유행하던 계산법이 있었는데 서울의 강남의 아파트를 사느냐, 삼성전자를 사느냐 이것에 따라서 전체 자산의 수익률이 달라진다라는 이런 계산법도 굉장히 유행을 했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삼성전자가 장밋빛인 줄 알았는데 지금 5만 원대에서 거래가 되는 걸 보면은 그런 것 같지가 않습니다. 삼성전자는 여러 좀 우려가 나왔었죠. 특히나 2025년에 초반부터 수급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사실 투자자분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좀 관심에서 멀어진 기업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지난주 주간 기준으로 했을 때 슈퍼개미들이 가장 많이 사들인 코스피 안에서의 대장주 탑5 중에 삼성전자가 이름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이번 주 들어서 5% 이상의 강세 탄력 나타내고 있고요. 또 여기에 더불어서 외국인 투자자가 오늘 코스피 안에서 가장 많이 사는 기업이 무엇인가 봤더니 1시 20분을 기점으로 했을 때 삼성전자가 1위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확실히 수급이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5거래일간의 흐름을 보면요. 5거래일 가운데 3거래일 동안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눈에 띕니다. 물론 외국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를 산 것인지 아니면은 코스피 지수에 베팅을 한 것인지 그 속마음을 들여다볼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것은 이전보다는 개선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기관 투자자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기관 투자자들 오늘 시장에서 연속성은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코스피 안에서 가장 많이 파는 기업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5거래일 동안 기관 투자자들 3거래일 동안 연속으로 삼성전자를 아주 강력하게 사들인 흐름이 포착이 됐습니다. 주가가 뛰어오를 만하고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 삼성전자의 경쟁력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지금 주가 수준에 대해서 증권사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좀 여러 가지 질문을 좀 던져봐야 될 것 같은데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좀 생각이 많습니다. 밸류에이션이 싸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는 있지만은 정말 싼 것인가? 그리고 싼 게 다 좋은 것인가? 라는 심도 깊은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의 주가가 올라갈 만한 유의미한 모멘텀이 진짜 나올 수 있을까라는 질문도 던져봐야 되겠고, 제품 경쟁력을 증명할 수 있을까라는 이러한 근본적인 질문도 던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짚고 가죠. 먼저 삼성전자가 지금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한 요인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밸류에이션이겠습니다. 역사적의 저점 수준의 밸류에이션에 위치해 있습니다. PBR 기준으로 했을 때 저평가 구간은 확실히 맞습니다. 1배 미만에서 0.9배 정도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더불어서 자사주 매입 잔여 물량은 4조 원대입니다. 삼성전자가 그래도 자사주 매입을 4조 원대를 하게 된다면 지금보다 주가가 더 빠지기는 힘들 것이다라는 증권사의 평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ROE 장기 하락에도 불구하고 사업 포트폴리오 다변화로 그래도 실적을 방어할 수 있는 삼성전자만의 파워가 있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반도체 안에서 HBM 쪽에서 약간의 경쟁력 우려는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숫자는 잘 맞추고 있지 않냐라는 게 증권사의 평가였습니다. 2025년 전체 실적을 봤을 때 매출액의 경우에는 전년 대비해서 3% 넘게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영업이익도 그래도 좀 방어가 될 것이다. 2% 이상 성장이 예상된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좋은 이야기들 여러분들 이미 다 아시겠죠. 가격이 싸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이견이 있으신 분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진짜 중요한 것은 앞으로 모멘텀이 있느냐, 그 여부일 텐데 이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가지 증권사의 저희가 리포트를 좀 정리를 해봤는데, 먼저 한화 리서치 센터입니다. 한화 리서치 센터는 삼성전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반기 동사 실적과 주가 방향을 결정지을 핵심은 단순히 HBM의 출하량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경쟁사와의 HBM 기술 격차 축소 가능 여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의 주가를 지금 상방을 막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지난해부터 여러분들 그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 HBM 납품할 수 있다. 그리고 젠슨 황이 삼성전자에 우리는 파트너다. 이런 멘트가 나올 때마다 주가가 출렁였을 때가 있었는데, 이제 시장에서는 그마저도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습니다. 사실 지난해 증권사에서 나온 리포트 생각해 본다면은 아직까지 삼성전자가 SK 하이닉스보다 더 밑에 있다라는 부분을 참 인정하기가 힘듭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엔비디아에 곧 납품을 하게 될 것이다라는 증권사의 커멘트가 있었고, 특히나 한 증권사에서는 꽤나 자극적인 리포트를 내기도 했습니다. 삼성전자는 동네 구멍가게가 아니다라면서 어닝콜에서 분명히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고객사 확보는 확실하다라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했던 증권사도 지금은 이야기가 쏙 들어갔습니다. 결국에는 근본적인 경쟁사와의 요 경쟁력 차이를 어떻게 줄여내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흥국증권은 향후 실적의 성장 핵심을 3가지로 꼽았는데, 역시나 HBM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파운드리의 2나노미터 양산으로 인해서 고객사 확보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지금 이 시점에서는 가장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점에서 주가는 어느 정도를 바라보는 게 좋을까요? 이어서 만나보시죠. 삼성전자가 최근 이 3달간의 고점이 62,000원대입니다. 6만 원대는 그래도 운 좋으면 넘을 수 있겠지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앞으로 어떠한 경쟁력을 잘 입증해 나갈지가 가장 중요한 그러한 과제가 될 것 같은데요. 특히나 하반기로 갈수록 경기 침체되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디램이라든지 네트인드 출하량이 괜찮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지만은 증권사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에서 관세 때문에 선수요가 있었다라고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이게 만약에 다 진실이라면은 연말로 갈수록 사실 삼성전자의 실적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증권사에서는 삼성전자의 주가 매력도에 대해서 큰 점수를 주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해서 다울투자증권에서는 7만 1,000원대로 최근에 유지를 했습니다. 최근 3거래일 동안 나온 리포트만 저희가 여기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흥국증권에서는 7만 1,000원대로 신규로 제시했습니다. 특히나 흥국증권에서는 경쟁력의 확보만 된다면은 지금 밸류에이션은 너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한화증권에서는 7만 3,000원대로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AI 사이클에서 경쟁사 대비해서 크게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증권사에서 딱 집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하반기 거시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실적 개선을 위해서는 결국에는 삼성전자가 해나가야 할 두 가지입니다. HBM과 파운드리 선단 공정의 경쟁력 회복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HBM과 파운드리 선단 공정에서 어떠한 뉴스가 나오는지 뉴스 하나하나 체크해 보시고 이게 삼성전자가 좋은 일이다 혹은 경쟁력이 좀 떨어지는 포인트인 것 같다라는 그런 기준들을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일단 HBM 점유율 회복 가능성이 있고요. 역사적인 최저점 수준의 밸류에이션은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자사주 매입의 잔여 물량도 매력적이고요. 바닥을 지났다는 인식 형성 가능성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삼성전자 지금 투자자분들의 관심에서는 약간 멀어진 기업인데 오늘 외국인들이 사는 이 연속성을 앞으로도 보여줄지 그리고 삼성전자가 진짜 경쟁력을 다시 한번 입증해서 주가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여러분들 올해 연말까지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삼성전자 오늘 함께 짚고 왔고요.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또 주목할 만한 헤드라인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어서 신민영 앵커가 정리해드립니다. 네, 오늘 시장은 전반적으로 좀 약합니다. 그래도 시세 내주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이슈 체크해 보겠습니다. 4가지 헤드라인 살펴보시죠. 첫 번째 헤드라인 열어보겠습니다. HMM 관련 소식입니다. 호실적을 발표했고 또 이재명 후보의 부산 이전 언급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주가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23,000원까지 장중에 오르면서 52주 신고가를 다시 썼고요. 올해 1분기 영업이익 6,139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0%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매출도 22.5%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미국발 관세 여파에 따른 물량 감소와 해상 운임의 하락에도 선대 확충과 신규 서비스 확대, 영업 강화 등이 호실적을 이끌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부산 이전 추진 공약도 투심을 자극했는데요. 이재명 후보는 어제 부산 유세 과정에서 북극 항로 개척 대비를 위해서 국내 가장 큰 해운사인 HMM의 부산 이전을 추진하겠다면서 정부 출자 지분이 있어서 마음을 먹으면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발언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두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한국금융지주 관련 소식입니다. 창립 이래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역시나 주가 강세 이어가고 있고요.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당기순이익 4,584억 원 기록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34.7% 증가한 규모고요. 증권사의 평균 전망치는 30% 이상 웃돌았습니다. 영업이익도 38.8% 증가한 5,296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증권사들이 이에 따라서 목표가를 줄줄이 또 올려잡고 있습니다. 대신증권이 거래대금 증가로 브로커리지 수익이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투자은행 IB의 수수료 수익이 사상 최대 기록했다면서 목표 주가를 12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고요. 신한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메리츠증권 역시 목표 주가 11만 원에서 12만 원까지 상향하는 리포트를 제시해놨습니다. 세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롯데관광개발 살펴보겠습니다. 깜짝 실적 역시나 내놨고요. 중국의 단체 관광의 수혜가 기대되면서 주가 상승세 연출하고 있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은 시장 전망치를 웃돌았습니다. 특히 1분기 카지노 매출이 20.8% 증가한 845억 원으로 계절적 비수기이자 특별한 연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1분기 카지노 방문 계획 수 그리고 드롭액 역시나 사상 최대를 기록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올해 3분기부터는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시적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면서 이에 따른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한국을 방문하는 중국인이 확대되면서 외국인 카지노 동반 성장이 기대되는 가운데 이제 본격적으로 계절적인 성수기에 접어들었다라는 평가 받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뉴스입니다. JYP 엔터는 2분기 사상 최대 실적 전망에 상승세 이어갑니다. 올해 1분기 실적은 시장의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수준이었는데요. 증권가에서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나증권에서는 보이그룹, 스트레이키즈의 본격적인 일본과 북남미 스타디움 공연 등을 포함해서 2분기에만 약 140만 명 수준의 투어 관객 수가 예상된다고 강조를 했고요. 이에 따라서 신규 지역에서 투어가
확대되며 MD 상품을 비롯한 2차 판권 역시나 가파르게 상승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3분기에는 주요 아티스트들의 앨범 컴백을 가정하면 2분기뿐만 아니라 3분기까지 모두 사상 최대 실적 기록할 것이다라고 밝히면서 오늘 JYP 엔터의 주가 3거래일 연속 플러스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헤드라인 함께 짚어보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증권가 전화 연결해서 보다 자세한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 도곡 WM센터 김경국 과장 연결돼 있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가지 뉴스를 전해드렸는데 어떤 소식에 주목해 보고 계실까요? 오늘은 한국금융지주 관련된 말씀 좀 드릴까 하는데요. 일단 1분기 지배순이익이 4,584억 원이 나왔고요. 일단 증권자회사의 실적이 좀 양호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게 전년 동기 대비해서 34% 정도 성장하는 실적을 보여줬고요. 실적 호조의 이유는 일단은 전통 IB와 PF 쪽 실적이 좀 부진했었는데 이 부분이 이제 개선되면서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발행어음 관련된 운용손익도 이제 850억 원 정도가 이익 개선이 발생하면서 실적 개선에 도움을 준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한국금융지주를 비롯해서 전체적인 이제 금융사들의 주가 흐름이 최근 굉장히 좀 괜찮은데 일단 만약에 이제 전체적인 금융사들의 센티가 개선이 된다고 하면 일단 금리 하락에 따른 운용손익 개선 그리고 상위사 중심으로 사실 브로커리지 확대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한국 금융지주의 이익 체력 개선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이제 증권업종 전반의 양호한 진입 사이클에 진입을 만약에 한다면 사실 피어그룹 내 한국 금융지주가 항상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아왔기 때문에 향후에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당분간은 상승을 유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한국 금융지주에 대한 추가적인 의견 들어봤습니다. 이 밖에도 오늘 오후장에서 매수 관점으로 보고 계신 종목 있으실까요? 네, 오늘은 경동나비엔이라는 종목 가져와 봤고요. 투자 포인트 좀 몇 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경동나비엔 1분기 실적은 시장의 컨센에 부합하는 실적이 나왔고요. 일단 북미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가스형 저장식 온수기 그리고 전기형 이제 순간식 온수기에 초점을 맞춰서 이제 세일즈가 일어나고 있는데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스형 순간식 온수기에 초점을 맞춰서 세일즈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작년 기준으로 미국 수입 품목 점유율이 50% 이상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국내 쪽도 사실 신사업인 나비엔 매직 그리고 북미 쪽에는 HVAC 시장 퍼니스트 쪽 그리고 히트펌프 쪽 신제품이 이제 3분기에 구체적인 이제 실적을 좀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시장이 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 측면으로도 봐서도 지금 25년도 선행 PER 대략 8배 언더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26년도를 땡겨와도 7배 초반 정도까지 내려가는 수준이기 때문에 동사가 최근 5년간 받았던 밸류에이션이 평균 PER이 대략 한 10배 정도에서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 수준은 매우 낮은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북미 업체랑은 이제 직접적인 파이프라인이 다르기 때문에 경쟁이 없고 또 일본 쪽 수입 점유율이 최근에 이제 하락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보면 동사한테는 이제 유리한 구조로 시장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 괜찮고 기술적으로 현재가 부분에서는 충분히 한번 매수해 볼 만한 가격을 보고 있고 목표가는 94,000원 정도까지 그리고 손절 라인은 69,000원 정도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동나비엔에 대한 투자 포인트 짚어주셨습니다. 오늘도 친절한 설명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선택 살펴볼 시간입니다. 최윤 앵커와 함께 하시죠. 네, 먼저 오늘 외국인들이 코스피 안에서 사고 있는 기업들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선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사들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SK하이닉스, 세 번째로는 HD현대일렉트릭 눈에 띄고요. 네 번째로는 두산에너빌리티, 다섯 번째로는 효성중공업 자리하고 있습니다.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는 SK텔레콤, 두 번째로는 삼성중공업 자리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SK텔레콤 쪽으로 계속해서 매도 물량을 늘려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세 번째로는 한화오션, 네 번째로는 카카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현대로템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 안에서의 외국인 수급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네, 오늘 코스닥 안에서 외국인 투자자들 JYP 엔터 쪽으로 강력한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실 엔터 4사 가운데서 실적에 대해 우려감이 좀 컸던 것이 JYP 엔터인데 최근 들어서 수급이 좀 개선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메지온, 세 번째로는 로보티즈, 네 번째로는 알테오젠입니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외국인 기관 팔아치웠는데 오늘 다시 한번 반발 매수에 들어오고 있고요. 다섯 번째로는 바이넥스 눈에 띕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시면은 가장 첫 번째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두 번째로는 TNL, 세 번째로는 SPG, 네 번째로는 D&D 파마텍, 다섯 번째로는 실리콘2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관 투자자들 현재 코스피 안에서 어떠한 기업을 또 사고 팔고 있을까요? 자, 기관 투자자들 HMM 쪽으로 오늘 시장에서 강력한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한국금융지주, 세 번째로는 HD현대일렉트릭, 네 번째로는 KB금융, 다섯 번째로는 한진칼 자리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최근 들어서는 결국에는 주가를 좌지우지하는 것은 기관 수급인 것 같습니다. 모두 다 오늘 강세 탄력을 받아가는 대부분의 기업들이고요.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시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나란히 이름 올리고 있는 가운데 세 번째로는 현대로템, 네 번째로는 네이버, 다섯 번째로는 셀트리온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 안에서의 기관 수급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네, 기관 투자자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외국인 투자자와 함께 JYP 엔터를 가장 많이 사들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VT, 세 번째로는 바이넥스입니다. 네 번째로는 로보티즈, 다섯 번째로는 노바렉스 자리하고 있습니다. JYP 엔터, 바이넥스 쪽으로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시면 가장 첫 번째로는 GNC 에너지, 두 번째로는 클리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유진테크, 네 번째로는 노머스, 다섯 번째로는 솔리드 자리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외국인 기관 수급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네, 이데일리온 이재선 파트너와 함께하는 만루 홈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장에서 결국에는 승리할 수 있는 만루 홈런 종목들 찾아보겠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는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우리 증시는 하락으로 동반해서 방향성을 잡아가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 판세는 어떻게 읽어보는 게 좋을까요? 네, 오늘 시장 판세는 그냥 쉴 타이밍에서 쉬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급락이 나오거나 하는 건 아니죠. 그냥 숨고르기 정도 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열심히 달려왔으니까 조금 걸어가는 구간도 있어야겠죠. 이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시장은 좀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게 관세 전쟁이었는데 이 관세 전쟁 같은 경우가 계속 긍정적인 효과가 나오면서 이제 뭐 상호 간의 협상이 계속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지금 뭐 중동 쪽을 돌면서 사우디에 이어서 뭐 카타르랑도 뭐 미국이 대규모 계약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기존에도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시장은 아마 조삼모사가 될 겁니다. 관세라는 게 사실 정상적인 건 아니죠. 뭐 145%라는 말도 안 되는 숫자가 나오는 게 저는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 숫자는 생각도 안 했었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한 50%나 뭐 정말로 이제 과하게 하면 70% 정도 수치적으로는 말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제 생각보다 더 어마어마하신 분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관세 유예되고 있죠. 미국과 중국 또한 서로 간에 길어지면은 피곤하다 이거예요. 경제 자체에서 지금 굉장히 단단하게 올라와 있는 상황이 아니란 말이죠. 기존의 트럼프 1기 때는 어느 정도는 지금 뭐 남유럽 위기도 겪고 하면서 단단하게 다져서 경제가 올라온 상태에서 무역 전쟁을 한 것이었고 지금은 어떤 상황입니까? 그 이후에 코로나 시기를 거쳐서 유동성 확장에다가 다시 한번 흡수하는 과정 거치고 이런 과정이 반복되다 보니까 인플레이션 위기감도 있고 그래서 글로벌 정세가 좀 급변하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 상황에서 관세 전쟁을 해서 물가를 높이는 거는 서로 부담스럽다는 거죠.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다시 대두되는 또 다른 상황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련된 건데요. 원래 15일 오늘 자 현지 시각으로는 뭐 이제 내일이 될 수 있겠는데 이 젤렌스키 대통령하고 푸틴 대통령하고 해서 이제 회담을 한다라는 얘기가 있었죠. 정확하게는 푸틴 대통령이 제안을 했고요. 젤렌스키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이 와야지 그 이하급이랑은 대화가 안 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오라가라 한다고 푸틴이 이동할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중간에 3자가 나섭니다. 트럼프가 내가 안 가면 푸틴도 안 갈 거다. 그래서 정말로 평화에 대한 준비가 돼 있고 평화를 위한 거라면 나도 갈 의지가 있다라고 에어포스원에서 인터뷰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크렘린궁에서 지금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이제 고위 관계자들은 있지만 푸틴 대통령은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뭐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뭐 대화를 통해서 전격적으로 합류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공개된 명단에는 푸틴 대통령은 빠져 있다라는 거. 그래서 어느 정도 진행되느냐를 좀 보기는 해야겠는데 그렇다라고 해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 때처럼 뭐 화를 내고 나가거나 아예 대화를 안 하겠다라고 본인이 뭐 장소에 안 나타나거나 그럴 정도의 상황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대화의 진전이 있는지를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주들이 오늘 조금 쉬어가고 있는데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지 않나 싶고요. 자, 정책주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3주도 안 남았는데 이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막바지 이제 박차를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전 단호하게 말씀드릴게요. 이미 오른 거 따라가지 마시고요. 바닥에 있는 거 매수하시고요. 그리고 바닥에 있다가 한번 올랐다가 쉬는 종목 매수하셔야 됩니다. 중간에 어설프게 따라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매수하자마자 20-30% 최소한 20-30% 기본적으로 내려오고 잘못하면은 회복이 안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특히나 단기 정책이나 아니면 이제 인맥 관련주 같은 경우는 특히나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확인하시고요. 고점 징후가 나오는 종목들도 일부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어요. 대신 제가 이 사회적 현상이나 미래에 이제 준비해야 되는 산업이나 이런 부분에 관련된 거는 이제 휴식을 취한 다음에 더욱더 탄력을 받아서 움직일 수 있다라는 말씀도 드렸는데 이런 부분 정도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매매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지금도 이제 옥석 가리기를 통해서 매매할 수 있는 종목들은 충분히 있다 정도로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기술적 반등 강하게 나온 종목, 단기적으로 급등한 종목들 우리가 조금 줄이면서 보면 되고요. 시장은 간단합니다. 2,600포인트 넘어와서 이제 기존의 박스권 상단부근 다 왔다라고 어제도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언제 쉬어도 이상할 게 없는 구간이다. 지금부터 해서 먼저 넘어가면 제일 좋겠지만 사실 5월 같은 경우에는 숨고르기 정도 다시 한번 하면서 가파르게 올라왔잖아요, 여러분. 지금 2,284포인트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은 2,600포인트 위에서는 언제 쉬어도 이상할 게 없다. 조금 쉬었다 가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달리기 한 다음에 힘들 때 잠깐 쉬어야지 더 멀리 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더 높이 가기 위해서 이 구간에서 뭐 2,600 흔들기 정도만 하고 위쪽에서 쉬면은 제일 좋은 거고요. 흔들어서 뭐 단기적으로 뭔가 협상을 하다가 결렬됐다 이런 얘기도 분명히 나올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야 계속 좋은 얘기만 나오고 있는데 모든 국가가 그러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초반에 뭐 캐나다 같은 경우가 또 이제 유럽 가서 뭐 반미 정서를 이제 연합을 하면서 문제가 됐던 것처럼 말이죠. 어딘가에서는 또 이제 어긋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조정의 빌미 정도이고요. 큰 조정이 아니라 숨고르기 정도다까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코스피가 굉장히 강하게 올라왔는데 아주 잘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 어제 이제 730포인트 넘어왔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730포인트 넘어가면 780까지는 금방 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히려 코스피가 조금 쉬는 구간에 코스닥이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계속 말씀드렸지만 형님이 앞서거니 동생이 앞서거니 하는 듯 하면서 코스피, 코스닥이 서로 경쟁적으로 움직이는 게 좋다. 한쪽만 너무 올라가게 되면은 뒤에 있는 지수가 먼저 올라간 지수를 끌어당기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릴레이로 움직이는 게 자금이 크게 들어온 시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한된 자금으로 코스피, 코스닥 이렇게 왔다 갔다 이동하면서 상승하는 게 아주 안전한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어떤 섹터를 봐야 되느냐 제가 일주일 동안 정리를 해드리겠다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섹터라기보다는 하반기를 노리는 이런 섹터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어떻게 보면 조금 못난이가 아니었는가 싶을 정도의 이런 섹터들 혹은 조금 올라가는 듯 싶더니 다시 내려온 이런 섹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섹터들을 준비해서 여러분들이 하반기에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제가 한번 낱낱이 분석을 해드릴 테니까요. 오늘 말로 없는 종목들도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하반기를 책임져줄 종목들 살펴주신다고 하니까요. 지금부터 귀 쫑긋해 보도록 할게요. 세 가지 종목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득점 낼 수 있는 안타 종목 기아 골라주셨어요. 기아의 경우 지난 주말 사이에 미중 무역 관련해서 휴전 소식이 있었고 주가 상승세 타다가 오늘은 또 다시 쉬어가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어떤 전략이 좋겠습니까? 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자주 말씀을 드려왔었는데요. 이 미국에서 계속 뭐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관세를 먼저 때릴 정도로 중요하게 보는 산업이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미국에서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은 가장 피해를 보는 기업은 바로 미국의 3대 자동차 업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본인들도 부품 공장이 다 해외에 있는데 멕시코, 캐나다 중심으로 해외 쪽으로 다 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피해를 많이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오히려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는 미국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렸고요. 또 북미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빠르게 협약을 맺는 국가다라는 것. 멕시코 같은 경우는 특히나 굉장히 우호적으로 협상을 할 자세가 되어 있다는 거 초반부터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멕시코에 공장이 있고 그리고 멕시코에 부품사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미국에 공장을 짓고 있고 메타 플랜트가 돌아가기 시작하면서 40%를 기아차를 생산한다라고 하면은 기아가 가장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퍼센테이지적으로 현대차보다 미국 자체에서 그리고 북미에서 생산하는 이런 이제 차들이 더 많은 게 기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뭐 현대차가 30% 이상 이제 영향을 받는다라고 치면은 기아 같은 경우는 한 15% 정도까지도 영향을 줄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31조 원 추가 투자할 경우에 맥시멈으로 이제 풀캐파를 가동했을 경우에 말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현대차보다는 영향을 덜 받는 기아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못 움직이는 이런 상황을 본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좀 배신감도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먼저 가서 정의선 회장이 31조 투자하겠다라고 해서 위대한 기업이라고 하고 트럼프가 그렇게 극찬을 하고 입이 뭐 귀에 걸릴 정도로 좋아했었는데 지금 배신감을 느낀 정도다. 여러분들이 주가를 보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 조금 움직이는 듯 싶더니 다시 내려오고 하고 있는데 저는 오히려 이 구간이 기회다라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9만 원 구간 회복한 다음에 휴식 취하고 있죠. 이 구간부터 해서는 저는 기아부터 시작해서 자동차 부품주를 여러분들이 다시 볼 타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중요 구간 넘어와서 쉬고 있는 이런 구간, 제가 항상 눌림목 구간 말씀드리죠. 이런 구간에서 보는 게 제일 좋은 거고 올라갈 때 추격하지 마시라고 했어요. 추격했으면은 지금도 여러분들 마이너스권에 계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바닥에서 밀릴 때 모아가는 거 아니면은 눌림목에서 본다. 그 측면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게 기아고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 이 섹터를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면서 안정적으로 하반기에 상승하는 거 우리가 응원만 한다라고 하면은 편안하게 여러분 계좌도 올라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기아를 필두로 자동차주 다시금 상승할 타이밍이다라고 짚어주셨고요. 자동차 부품주까지 관심 넓혀 가보자라는 조언이었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에는 2루타 종목 바로 이어서 살펴볼게요. 알테오젠 골라주셨어요. 코스닥 대장이기도 한데 다른 제약바이오주 대비 상반기 퍼포먼스는 좀 아쉽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반기에는 더 개선이 될 것으로 보고 계신가요? 네, 저는 뭐 답만 말씀드리면은 당연히 개선될 겁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세부적인 내용은 여러분도 이미 다 알고 계세요. 이미 키트루다에 대한 기대감 올라오고 있고 이 아스트라제네카랑도 뭐 2조 원 이상의 이런 기술 수출 뭐 계속 나오고 있고 추가적으로 계속 나옵니다. 플랫폼 기업의 장점이 이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데 최근에 주가가 안 좋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약가 인하 발언을 합니다. 30%에서 최대 80%까지 인하하겠다라고 얘기하니까 쭉 하고 내려와요. 다시 한번. 그런데 제가 기존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들이 직접 판매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영향이 일부는 있을 수 있지만 큰 영향을 받지는 않아요. 직접 본인들이 신약을 유통하는 기업들이 더욱더 영향을 많이 받는 거지. 알테오젠은 영향이 제한적일 겁니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고 제가 최근에도 여러분들 이제 이데일리 TV를 통해서 교육을 해드렸었는데 여러분들 이 알테오젠 자체에서도 해명 공시가 나왔습니다. 우리는 그렇게까지 영향을 많이 받지 않는다라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악재가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눌림을 받고 있는 건 작년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쉬어가는 거고요. 지금 구간 같은 경우 호재를 쌓아놓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하반기에 다시 한번 시세 분출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다라고 전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주가 차트를 보면서도 간단하게만 여러분들 체크해 보시면요. 생각보다 많이 밀려 있어요, 지금. 이 35만 원 구간까지 이탈하면서 내려와 있는데 이 구간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싸게 음봉에서 매집해 나갈 수 있는 이런 구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편안하게 여러분들 밀릴 때마다 모아가시면은 하반기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시장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생각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응원 많이 해주시고 트레이딩으로 좋고 사실은 모아가서 중장기로도 좋으니까요. 편안하게 안심하고 여러분들이 알테오젠의 기술력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알테오젠 2루타 종목으로 살펴봤습니다. 현 시점에서 눌려 있을 때 공략해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전략 자세히 짚어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3루타석으로 이동해볼까요? 장타 노려볼 수 있는 3루타 종목으로 메리츠 금융지주를 골라주셨어요. 금융주 이야기를 자주 해주시지는 않는 것 같은데 메리츠 금융은 그래도 좀 강조를 해주고 계십니다. 3루타로 보고 계신 이유는 뭘까요? 네, 3루타는 호타준족이고 중장기적으로도 좀 안정적인 종목들이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요. 메리츠 금융주가 바로 그런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과거부터 우리나라는 지금 쪼개기 상장이나 이런 이슈를 통해서 대표적으로 카카오를 비롯해서 LG화학이 LG에너지솔루션 상장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셨을 겁니다. 근데 정반대 기업이라고 했습니다. 이 기업은 메리츠화재, 메리츠증권 등등 이 기업들을 다 흡수합병해가지고 메리츠 금융지주로 하나로 딱 나와가지고 본인들이 밸류업 자체를 미리 하고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정책을 펼치기 전부터 말이죠. 아주 깔끔한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못 올라가고 쉬고 있는 거고요. 저는 분명히 코스피가 움직이려면은 밸류업 관련주들이 움직여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좀 쉬고 있던 KB금융이나 이런 은행주들 쓱 올라오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메리츠 금융주가 아직 안 움직였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보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너무나도 편한 위치예요. 제가 과거에는 계속 우상향 중이어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셔야 됩니다라고도 많이 말씀드렸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차트로 넘어가서 그림을 딱 보시면은 왜 그런지 바로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메리츠 금융지주 같은 경우도 지금 11만 5천 원 아래쪽으로 내려와 있고 어떻게 보면 박스권 그리고 있었는데 하단을 살짝 이탈한 거죠. 이런 구간에서 밀릴 때마다 모아가시면 돼요. 너무나도 편안한 종목이고요. 밸류업 정책은 앞으로도 더욱더 강화될 건데 기존에도 좋았는데 더 강해진다. 메리츠 금융지주만큼 단단하고 편안한 이런 밸류업 관련주는 저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메리츠 금융지주 기존부터 계속 관심 있었는데 저렇게 계속 올라가니까 나는 매수하기가 좀 어려웠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처럼 이렇게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그리고 지지선도 살짝 이탈해서 싸게 주는 구간 이런 구간에서 모아가다가 11만 5천 원 회복될 때 내가 다 못 샀다라고 하면 남은 금액들 매수하면 된다라고 했죠. 박스권 안으로 들어와서 박스권 매매만 하셔도 되고 그리고 상단이 12만 5천 원 돌파하면은 다시 한번 또 추세적으로 움직일 수 있으니까 너무나도 편하고 안정적인 종목 여러분들의 응원과 관심 이후에 또 멋진 주가 상승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메리츠 금융지주까지 살펴봤습니다. 탄탄하고 또 힘이 있는 종목이라고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이 종목들 함께 공부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이번에는 그동안의 만로론 종목들 잘 운용되고 있는지 수익률 체크 한번 하고 가시죠. 네, 굉장히 뜨거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로 없는 종목들 지금 인벤티지 랩이 너무나도 멋지게 올라와서 우리가 원하는 가격권까지 다 주고 쉬어야 됩니다라고 하는데 쉬는 것까지 잘해주고 있어요. 이제 슬슬 관심 가질 타이밍을 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또 온라인 교육 통해서 여러분들 계속 꾸준히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함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오션 잠깐 쉬고 있지만 어차피 지나가면서 200% 넘어갈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종목들도 충분히 휴식 취하고 올라오고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 원익콜릭스는 잠시 후에 제가 또 디테일하게 봐드릴게요.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두 번째 페이지는 굉장히 크게 대격변이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페이지도 계속 이제 업데이트가 되고 있으니까 1페이지에 있는 종목들이 내려오고 있죠. 자, 그래서 드디어 테크윙이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50% 아래 종목만 없어지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제 60% 아래 종목은 10위권 안에는 없을 거다. 그리고 2순위권에도 조만간 안 보일 겁니다라고 했는데 10위가 지금 65%입니다. 로보티즈가 지금 신규로 진입해서 8위로 바로 올라왔는데 이 종목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야 돼서 제가 준비했으니까 지금 바로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로보티즈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상한가 들어가고 오늘도 강세. 제가
요 종목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보내드릴 때까지만 해도 음봉 구간이었는데 지금 양봉으로 또 이제 전환되면서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는 확인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구간 중요한 구간인 것 같아요. 55,000원 넘어가느냐 못 넘어가느냐 싸움이니까 오늘 55,000원을 넘어가서 끝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편안하게 들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55,000원 이탈하면 매도한다 기준으로 그리고 55,000원을 회복을 못한다라고 하면 한 30%라도 비중 줄여놓고 밑으로 밀리면은 다시 매수한다, 재매수한다라는 개념으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올라간 나머지 70%만 갖고 간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간 원익홀딩스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에 너무나도 멋진 수익률 올리면서 상위권 올라가 있었는데 점점 순위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억울하다는 듯이 다시 한번 4,750원에서 5,000원 이 구간을 돌파하기 위해서 올라와 있는데 이번에 넘어간다라고 하면 순위 재상승이 유력하니까 여러분들이 이 구간도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어제도 이제 보여드렸던 HD 현대일렉트릭. 자, 35만 원 돌파한 다음에 말로 홈런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35만 원만 유지하면 그냥 들고 가시면 되고요. 저는 40만 원도 넘어서 그 이상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보시면서 응원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잘 올라오고 있는 종목들까지 또 리뷰 도와드렸습니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잘 대응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다시 돌아가서 하반기에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오늘의 하이라이트 종목 골라주셔야 합니다. 어떤 종목으로 선택해 보셨을까요? 자, 오늘은 레이크 머티리얼즈 선택을 했습니다. 자, 못난이 섹터 하면은 여러분들 2차 전지주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최근에 뭐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도 그렇고 레이크 머티리얼즈도 그렇고 이 전고체 관련된 기술력 있는 기업이 좀 먼저 움직일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소재 관련해서는 레이크 머티리얼즈 굉장히 뛰어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제가 뭐 과거부터 이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것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반도체 LED 쪽 전구체 기술력,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서울반도체, TSMC, UMC 거래처만 봐도 아실 수 있겠죠. 그리고 국내 유일의 촉매 TMA 기술, 이게 글로벌 시장으로 가도 4개 업체밖에 없습니다. LG화학, 하나큐세, 그리고 사우디의 사빅, 그리고 미국의 엑손모빌. 그냥 세계 최고의 기업들만 공급한다. 여기서 더 이상 말씀드릴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가격 전략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디까지 갈 수 있냐,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요. 13,000원 이하에서 오늘 가격 너무 좋아요. 제가 새벽에 이 종목을 보면서 13,000원 아래를 오늘 주면 좋겠는데 하고 생각했는데 정말로 장중에 13,000원 아래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는 절호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정말 가장 좋은 가격권을 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위로 올라간다라고 하면 이 종목은 기본적으로 2만 원까지는 어렵지 않은 종목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올해 초에도 갔다 온 종목이고요. 25,000원을 말로 없는 가격으로 설정해 드리고 전 중장기적으로 한 4만 원 가도 이상할 게 없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려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11,500원 이탈한다라고 하면 이 종목을 리스크 관리 정도만 하면 되는 종목이니까요. 중장기적으로 길게 그리고 멀리 보시기 바랍니다. 네, 레이크 머티리얼즈 오늘의 하이라이트 종목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가격 전략도 꼼꼼히 잘 체크해 보시죠.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만루 홈런에 도전하겠습니다.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화그룹이 매출 2조 원대 급식업체 아워홈을 8,700억 원에 인수했다. 한화호텔앤드리조트는 15일 아워홈 지분 58.62% 인수를 위한 거래 대금을 지급하고 인수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수는 김승현 회장의 삼남인 김동선 한화호텔 미래비전총괄 부사장 주도로 추진됐으며 지난해 10월부터 약 7개월간 현장 실사 등을 거쳐 완료됐다. 한화호텔은 인수를 위해 특수목적법인 우리집 F&B를 설립하고 기업 결합 승인도 받았다. 일각에서는 매출 2조 2천억 원대의 아워홈
아워홈을 7천억 원대의 한화 호텔이 인수한 점을 두고 새우가 고래를 삼켰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하지만 한화는 급식 사업 경험과 외식 연회 사업 노하우를 바탕으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한화는 향후 식음 시장에서 푸드테크 개발과 주방 자동화 기술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한화그룹이 아워홈을 인수하며 김승현 회장의 삼남인 김동선 한화호텔&리조트, 한화갤러리아, 한화비전 부사장의 경영권 승계에 힘을 싣는다. 네, 팩트체크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인사이트 K의 배종찬 소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소장님 오늘은 미국과 중국 간의 좀 관계 이야기를 먼저 해보고자 합니다. 이제 관세 협상이 한국과씩 조금 그래도 시작되고 마무리되고 그렇죠. 이러한 뭐 이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미국과 중국이 이제 협상을 한다 하면은 많은 또 투자자분들이 기대를 합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렇죠. 우선은 이제 반가운 소식이죠. 글로벌 경제에서 미중 충돌하면은 그죠. 그걸 가지고서 우리가 뭐 반사 이익을 얻는다, 고래등 싸움에 돌고래가 이익을 얻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참 어려운 복잡한 셈법이죠. 네. 지금도 이제 에이펙 11월에 경주에서 있을 에이펙의 사전 회의죠. 통상 장관 회의가 이제 제주도에서 열리는데 여기에 어제 왔죠. 제이미슨 그리어 바로 이제 USTR 대표입니다. 우리와 이제 지난달에 2+2 협의를 했던 그 장본인이기도 하고 미국 무역 대표부 USTR입니다. 그러니까 제주도에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도 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중간 점검에 협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동안 좀 꼬여왔던 것이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자충우도를 하다가 이제 조금씩 베센트가 맡으면서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갈 사람은 가야 되니까 이제 머스크는 또 나가고 그렇죠. 이달까지만 이제 특별 공무원 제도로 이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금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곧 6월이 되고 7월이 되고 그러니까 길면 이제 제가 짧으면 2분기, 길면 3분기라고 말씀드렸죠. 네. 우왕좌왕 자주 그리고 4분기는 나쁘면 안 돼요. 4분기는 왜냐하면 땡스기빙이 있죠. 그다음에 할로윈이 있죠. 이때 상황 안 좋으면 또 산타 있죠. 이러면 미국 사람들은 그냥 화딱지 나서 이제 붕괴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중간 선거도 있고. 중간선거 내년이죠. 내년인데 이제 뭐 내년까지 대비하는 거야 그렇다 치고 뭐 경제를 또 내년 생각하면서 이렇게 마구잡이로 몰고 가서는 안 된다. 일단은 지금 반가운 소식 호재가 들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네. 뭐 뉴욕 정시 상황도 그렇고 이 현물 시장에 외국인들도 우리 이제 매수세로 접었는데 우리 정시가 이렇게 팍 뛰지는 않잖아요. 이건 이제 조금 우리가 그러니까 이른바 미중 관계 변수나 또는 관세 변수 외에 우리가 뭔가 좀 풀어야 될 과제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나 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요즘 많이 주목하죠. 제가 많이 이건 뭐 제가 7년 8년 전부터 강조를 드렸던 거니까 KB금융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여러분들이 이제 포트폴리오를 어떤 식으로 구성할지 이런 부분들 삼성은 오늘도 좀 주춤받던데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우리 상황은 올해 상황 자체를 보면은 뭔가 팍 좋아지는 상황은 아니에요. 근데 그런 부분 또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뭐 사학개미까지 미국 투자까지 생각하면서 좀 포트폴리오를 다른 때보다는 더 넓혔다가 좀 이렇게 상당히 우리가 이제 우리 시장이 좋아지면 좀 좁혔다가 집중을 했다가 그러니까 이제 선택과 집중과 이런 부분들을 좀 유기적으로 가야 될 것으로 봅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는 좀 이전보다는 긴장감이 덜하다라는 부분이 시장에서는 호재성, 모멘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업종별로 좀 들어가 보죠. 태양광입니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제 태양광 쪽에 많은 또 룰을 또 규제들을 적용하고 있는 상황인데 한국 기업이 아무래도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에 또 탄력도 아주 강하게 나왔고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태양광은 업, 그다음에 2차 전지는 좀 다운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뭐 그렇다 해도 너무 나쁘게 볼 필요가 없는 것이 결국은 태양광으로 집적이 된 그 에너지를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ESS 2차 전지 시장에도 좀
희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들이 극단적으로 보지는 말라는 거죠. 근데 이제 정책만 놓고 보면 지금 미국이 중국의 태양광 업체에 대한 부분은 계속 견제를 유지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재라든지 중국 업체에 대해서 계속 이런 부분들이 지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협상과 관련해서도 이 부분은 풀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향후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우리에게는 우리 기업들만 보면 지금 화면도 배우고 계십니다만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이나 파루, 하나솔루션, SK 이터닉스나 OCI, 뭐 OCI는 OCI 홀딩스하고 같이 묶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여전히 우리가 태양광 쪽에 대해서는 조금 중국에 대한 반사 이익을 유지할 수 있다. 한솔 테크닉스도 그렇고요. 이런 부분들을 일단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게다가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새 정부의 성격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면 조심스럽고 신중합니다만 원전도 계속 키워가지만 앞으로 우리 에너지 이 포트폴리오가 또 신재생 에너지 쪽도 좀 더 보폭을 넓힐 수가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태양광 발전과 관련된 우호적인 대선군요. 이거는 뭐 기후 이런 아리백이라든지 이런 부분 탄소 중립과 관련해서도 맞물려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뭐 원전도 사실은 친환경으로 또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건 그렇죠. 이제 위험성 때문에 이 원전에 대한 부분이 이제 경계심이 있었던 것이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태양광 부분은 좀 단기적으로 볼 때 좀 주목을 해보시고 그래도 수익성이 있을 수 있는 종목과 섹터다 이렇게 봐주셔도 좋을 듯합니다. 네. 그리고 또 최근에 노이즈가 많은 업종이 있습니다. 제약 바이오가 될 것 같은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만 약값이 너무 비싸다 이렇게 발언하면서 사실 뉴욕 증시에서도 보니까는 제약 쪽이 아주 크게 떨어졌더라고요. 그렇죠. 다만 이렇게 떨어질 땐 또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렇죠. 저가 매수해서 이제 들어갈 수가 있죠. 우리 최은행 그 말씀하셨던데 이게 중요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뭐냐면 이 트럼프 대통령 술을 절대 안 마시죠. 바로 형과 관련된 그 트라우마, 형이 이제 알코올로 인해서 목숨을 잃었던 그런 이제 원인이 됐기 때문에 또 하나가 뭐냐면 약값은 비싸면 안 된다. 이게 굉장히 강한 일종의 트럼프의 신념으로 돼 있어요. 지금도 가서 보면은 뭐 트럼프가 좀 안정화된다는 이야기가 중동 가서 완전 또 후한 대접을 받죠, 그죠? 살만도 만나고 뭐 보잉기도 한 대 선물 받고 여하튼. 이 트럼프의 머릿속에는 약값은 비싸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 제약회사들에서도 알테오젠을 제가 뭐 한참 뭐 5, 6년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이런 알짜배기 기술이 되는 신화학 물질이 있는 그런 제약회사는 여러분들 꼭 주목을 하셔야 돼요. 오늘도 이제 뭐 이제 몇 종목들을 말씀을 드리면 가령 이제 펩트론 같은 경우에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장기 지속형 비만 치료제, 비만 치료제 누구나 아십니다. 요즘에 뭐 저는 당장 빼긴 빼야 됩니다. 저도 뭐 비만 치료제 그러니까 눈이 동그랗게 떠지는데 뭐 심지어는 야윈 사람들도 살 뺀다 그러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 비만 치료제는 상당히 지금 진전돼 있는 쪽이기 때문에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고 또 하나가 뭐냐면 폐암 관련된 우리가 이 공기 상태 이런 것 때문에 폐암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한데 VRN11 이게 지금 브로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데 주목을 하실 수가 있고 또 하나가 메타바이오메드인데 이거는 수술 봉합사도 굉장히 수요가 많고 또 치과의 근간 충정제 이게 상당히 좀 이제 꼭 불가피한 필요한 그런 물질인데 글로벌 점유율이 한 20%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일단 종목 지금 주가를 보더라도 경쟁력이 PER 기준으로 보든 이 PBR 기준으로 보든 이런 경쟁력이 있는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좀 주목을 해보셔도 좋다라는 그러니까 경쟁력이 있으면서도 약값도 좀 싸게 공급할 수 있는 그런 회사로서 대량 공급이 가능한 제약회사들 좀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도 강조를 해드립니다. 네, 제약 바이오 짚고 왔습니다. 이어서 이번엔 전기차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전기차의 경우에는 트럼프 정부가 그리 호의적이지는 않은 그런 섹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건 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당장 우리가 너무 단정적으로 또 극단적으로 이건 안 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전기차 뭐 테슬라도 있고요. 또 더군다나 워낙 또 머스크를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심지어는 뭐 중동에도 같이 갔죠. 뭐 하여튼 그런 상황들을 본다면 일단은 이제 2차 전지가 파워월 그러니까 이제 ESS 이 에너지 저장 장치를 테슬라 이 머스크도 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상황으로 보면 미국이 그렇게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공화당 행정부가 호의적이지 않아요. 그렇다면 여하튼 이 2차 전지주와 관련된 부분은 지금 뭐 우리가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오르는 상황도 있습니다만 이거는 이제 뭐 수급과 관련된 부분일 수도 있고요. 프로그램 상황일 수도 있는데 일단은 상당히 이런 부분의 포트폴리오는 좀 너무 확장하지는 마라. LG 에너지도 있고 기업만 놓고 보면 상당히 견실한 기업들이에요. 그렇죠. 또 대기업들이고 삼성 SDI도 있고 SK 이노베이션도 있고 한데 이제 이런 부분들의 적정량 우리가 이제 포트폴리오 구성에서 여러분들이 너무 많거나 너무 적어도 좀 우리가 이 투자의 가치가 좀 손상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적정량을 어느 정도로 구성하느냐 이거는 뭐 개인마다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을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기차 쪽으로는 포트폴리오 안에서 포션을 너무 늘리는 것은 좀 주의해 보자라고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암호화폐 쪽도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는 지난주에 이더리움이 하루 만에 급등이 아주 강력하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 2배를 더한다 해서 이더리움인데 그게 아니야. 3더리움, 5더리움이에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코인과 관련해서는 근데 코인 투자 참 쉽지가 않아. 이건 또 다른 쉽지 않아요. 전문가들이 네. 사실 저도 뭐 코인에 대해서 가끔 설명은 드립니다만 비트코인 외에 이제 나머지 코인들 알트코인도 있는데 이더리움이 또 다른 코인도 나쁘지가 않아요. 뭐 솔라나나 XRP나 체인링크도 에이다도 있고 바이낸스도 있고 뭐 이제 상승폭이 높지는 않은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겠어요. 서학기미 차원에서는 분명히 보면은 로빈훗이라든지 이런 거래소라든지 뭔가 코인에 직접 투자하기는 없지만 코인과 관련된 이런 종목들이 있어요. 가령 스트레이티죠. 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주가가 오르죠. 그런 또 관련 기업들에 대한 종목들도 당장 우리 시장이 좀 상승폭이 적을 경우에는 미국 미장을 이제 노릴 때 그런 부분들도 좀 노려볼 필요가 있지 않나 조언을 드립니다. 네, 암호화폐까지 함께 짚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인사이트 K의 배종자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켓 무버입니다. 그동안 소외됐던 반도체주의 투자 심리에 어느 정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관세 협상이 좀 진전을 보이면서 긍정적인 분위기가 나타났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러한 분위기가 단기에 그칠지 중장기로 이어질지의 여부겠죠. 이번 주에 나온 리포트를 통해서 해법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일단 리포트들의 제목에서 보면 확실히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KB증권, 미중 합의 반도체 수요에 긍정적, 삼성증권, 관세를 걷어내니 AI가 보인다, DS투자증권, 돌아온 테크의 시간 등으로 변화를 좀 나타내고 있는데요. 먼저 DS투자증권에서는 중단기적으로 반도체 비중을 높여야 하는 타이밍이라면서 반도체 업종이 그동안 소외된 만큼 이제는 반등의
타이밍을 보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렇게 보는데 크게 세 가지 이유를 꼽았는데요. 먼저 관세 등 정책 리스크가 완화되고 있고, 미국과 중국 빅테크 기업들이 AI 지출 투자 경쟁을 더 심화하게 되면서 AI 수요가 재가속 페달을 밟을 것이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2분기 메모리 가격 상승세 역시나 긍정적인 포인트로 볼 수 있을 텐데요. 이에 따라 AI 그리고 HBM 밸류체인의 주가 반등 강하게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하고 있고요. 특히나 레거시 비중이 큰 삼성전자의 투자 매력도 확실히 높아지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승세 어디까지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전망 다소 엇갈리고 있습니다. 삼성증권 측에서는요, 불확실성이 작아지면서 단기적으로 투자 심리를 회복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조금 의문점을 가져갑니다. 반도체 품목 관세 시점이 현재로서는 가장 큰 리스크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이러한 시점이 확정되게 된다면, 우리가 이 품목 관세의 시점을 알게 된다면 그래도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시장에서 반도체 업종 반등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이후에는 또 시장에서 AI 반도체 펀더먼털에 집중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AI 인프라 투자 관련해서 코멘트를 남겼는데, 인프라 투자 관련해서는 사이클 후반부에 진입했다면서 3분기까지 정점을 이어갈 것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내년에 올해보다 얼마나 더 좋을지에 대한 걱정은 남아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더 바라봤을 때는 상단이 막힐 수도 있다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다올투자증권의 의견도 흐름을 좀 같이 하고 있는데요. 다올투자증권에서는 그간 반도체 업종의 횡보를 전망했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하반기 박스권 흐름을 여전히 전망하고 있는데, B2B AI 시장이 개화하게 되면서 상저하고를 볼 수도 있겠다라고 봤습니다. 레거시의 경우에는 관세 선수요 효과로 하반기에 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을 했고요. AI의 하반기가 소폭 개선될 것으로 예상을 하면서, 특히나 피지컬 AI가 확대되면서 B2B 수요가 증가하게 된다면 상저하고 흐름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반도체 업종의 새로운 모멘텀이 되어줄 B2B 수요 증가에 주목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에는 돌고 또 돌아서 AI 반도체에 대한 언급이 시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AI 반도체 본연의 펀더먼털이 다시금 주목을 받아가고 있는 만큼 AI 테마가 시장에서 다시금 주도주 역할을 해줄 수 있을지 주목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마켓무버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핫한 이슈와 종목들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모셨습니다. 지식인포의 박근호 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은 사실 어제랑 좀 비교하면 약간 아쉬워요. 근데 뭐 시장이라는 게 매일 오를 수 없는 거니까 오늘은 또 이렇게 하락장 속에서 또 기회를 가지고 볼 법한 그런 기업들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은 어떠한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까요? 지금 바로 주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배경에서 이미 다 눈치채셨을 겁니다. 티니핑. 한때는 파산핑으로 불렸는데 이게 파산핑의 효과가 있었어요. 네. 자꾸 사달라고 하니까는 이게 실적이 좋아졌더라고요. 효자핑이 됐다라는 우스갯소리도 있는데, 삼지엔터가 지금 현재 구간도 28% 넘게 급등세. 상한가까지는 아직 못 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65,900원대까지 오르면서 어제 상한가에 이어서 주가 탄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삼지엔터. 어떻게 이사님께서는 생각하실지 약간 알 것 같긴 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자세하게 하나하나 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회사, 이 기업 21년도 말에 이제 상장하고 22년도에 워낙에 유명한 이제 그 애기들한테 유명하고 그 당시에 이제 뭐 등골 브레이커라고 이제 불리기도 했던 그런 기업이라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는지 한번 분석을 해본 적이 있었었는데 좀 약간 의외였었어요. 근데 그런 요소들이 좀 약간 해소가 됐는데, 과거에 어떤 일 때문에 이제 그렇게 시장에서 많이 팔리는데도 불구하고 적자를 냈는지 잠시 뒤에 한번 좀 살펴보기로 하고요. 일단 주가는 오늘 이틀 연속 거의 상한가에 준하는 이제 흐름이 나오고 있어서 주주분들 지금 구간에서 이제 이 삼지엔터를 갖고 계신 분들 중에 단 한 분도 손실인 분이 없는 구간이죠. 일단 호실적을 발표하는 게 가장 주요한 원인이라고 이제 보여지는데, 1분기 영업이익이 63억으로 전년비 흑자 전환했다. 전년에는 계속적으로 적자였었고, 이게 보니까는
오늘 아침에 이제 신한투자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는데 컨센서스 대비해서 네. 82%를 상회했다고 합니다. 네. 이게 어마어마한 수치이거든요. 네, 뭐 시장에서 너무 얕잡아봤던 걸 수도 있지만은 뭔가 네, 이제 그렇죠. 구조적인 변화가 있겠지라고 해서 괜히 상가가 이렇게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 영업이익의 어떤 그 하나의 크기로만 봤을 때는 이제 그렇게 크지는 그죠. 않은데 네. 이제 적자 요인이 없어지고 작년 4분기 그러면 올해 1분기 연속적으로 처음일 거예요. 계속적으로 흑자를 씌어냈고 시장 기대치보다 높았다라는 게 일단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삼지엔터가 지금 이제 돈을 그 어떤 뭐 돈이라고 얘기를 해도 되고 영업이익이 높아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원소스 멀티 유즈 전략이라고 하나의 IP 갖고 굉장히 여러 군데에서 이제 그 어떤 그 제품을 활용을 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제 편의점을 가도 뭐 과자라든가 빵이라든가 이제 옷도 있고 사실 화장품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 이제 원소스 멀티 유즈 전략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기존의 삼지엔터가 왜 적자가 났었는지 저도 그때 22년도에 이 기업을 분석을 하면서 이상하다 생각을 했었고 손오공도 사실 그것과 비슷한 어떤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손오공의 어떤 그 관련된 완구 매출이 좀 약간 계속적으로 많이 팔려도 돈을 많이 못 벌었었는데 삼지엔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 거의 탑티어 애니메이션 회사죠. 그래서 애니메이션 회사가 완구까지 만들고 유통까지 하는 거의 뭐 몇 안 되는 기업 중에 뭐 거의 유일하다라고 봐도 뭐 문제는 아닐 텐데 과거에 왜 적자가 계속 났냐 하면 애니메이션으로 일단은 그 어떤 뭐 저변을 확대를 해서 그걸 이제 완구로 연결을 시키는 건데 그 완구를 외주를 이제 유통을 외주를 줬었습니다. 외주를 줘갖고 실질적으로 그때 외주를 받은 기업이 만약에 뭐 마트 같은 데서 아니면 완구 마트 같은 데서 이제 사면은 그 삼지엔터라고 안 써 있고 삼지인터라고 써 있는 걸 많이 보실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게 이제 외주를 준 기업인데 22년도에 삼지엔터 계속적으로 내려가는데 그 이제 상장은 안 돼 있습니다만 삼지인터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이제 매출 뭐 한 460억 이상 나왔고 영업이익이 132억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 해에 그 IP도 갖고 있고 완구도 갖고 있는 삼지엔터는 실질적으로 이제 적자를 기록을 해서 그 부분을 외주에서 이제 직판으로 바꾸면서 그동안에 좀 그런 23년도에 이제 판관비나 여러 가지 이제 뭐 어떤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23년도에도 적자였었고 24년도 3분기까지 적자, 4분기, 1분기 올해 이제 흑자로 전환이 됐는데 이 부분이 이제 가장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업 보고서나 이런 그 공시를 들어가서 보면은 파생 상품 손실이 상당히 뭐 분기마다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건 이제 뭐 전환사치나 상환 우선주 관련돼서 이제 장부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기업 자체적으로 이제 현금이 나가는 건 100원도 없으니까 시장에서는 신경을 좀 안 쓰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일단 매출 원가율이 가장 높다라는 게 사실 그동안의 시장에서 문제로 삼아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 매출 원가율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내가 그냥 그 뭐 100원에 팔면 원가가 500원 뭐 50원이다 그게 아니라 쌓여 있는 재고 그다음에 이 완구들 만드는 원가 이거 합쳐 갖고 이제 매출 원가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완구는 매출 원가율이 일단 사업 보고서상에서 75%라고 찍혀 있습니다. 생각보다는 상당히 높죠. 저는 이게 좀 약간 이해가 안 가는데 완구 가격이 진짜 높은데 매출 원가율이 75%라고 하면은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이게 이제 시즌 때마다 뭐 특정 시즌 그다음에 애니메이션 반영이 됐을 때 이럴 때 이제 집중적으로 팔리기 때문에 재고가 상당히 좀 악성 재고가 좀 많다라는 부분들이 좀 해결해야 될 부분이고 그다음에 콘텐츠 이제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매출 원가율이 160%예요. 무슨 말이냐면 방영을 할수록 계속 손실을 보고 있는 거죠. 하지만 뭐 이런 콘텐츠들로 어떤 그 인기를 얻고서 그 이제 완구로 이어나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차트 잠깐 보면서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21년도 상장을 해서 22년도에 상장했죠. 22년도 상장해서 계속적으로 내리막길을 걷던 삼지엔터가 실질적으로는 시장에서 뭐 관심은 정말 많았죠. 이제 어떤 뭐 어린이날이란 이럴 때 뭐 관련주로서도 시장에서 항상 노출이 됐었고, 근데 실적이 계속적으로 흑자를 시현을 못하다 보니까 시장에서 이제
단기간에 관심에 그쳤었는데 작년에 4분기 그다음에 올해 1분기 이제 연속으로 어떤 그 2분기 연속 흑자를 시현하면서 주가가 좀 올라가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삼지엔터가 앞으로 조금 더 보여줄 것이 많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주가가 실적 기반으로 올라가려고 하면 물론 보유한 입장에서는 이틀 연속 상한가를 가는 것은 너무나 기쁜 일이지만 뭐 삼지엔터의 미래를 보고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하신 분들은 이런 단기간의 급등은 사실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어떤 부분이 부담스럽냐면 갖고 있기에는 단기간에 조정을 줄 것 같고 팔기에는 좀 아깝고 이런 느낌을 주기 때문에 지금 주가는 상당히 좀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개인적으로 제가 갖고 있었으면 어떻게 할 건지 그 느낌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일단 오늘 거의 상한가를 들어갈 것 같으니까 내일 아침에 시초가 기준에서 어느 정도, 시초가도 보면 좀 약간 뜰 것 같습니다. 시초가 기준에서 어느 정도 보유하신 분들은 손실인 분들은 대한민국에 한 분도 안 계시니까 어느 정도 차익 실현해 놓으신 다음에 보통 이렇게 이틀 연속 급등하면 좀 약간 횡보하다가 이제 위나 아래나 방향성을 잡게 마련이거든요. 그 부분 좀 염두에 두시고 내일 시초가 기준에서 일단 뭐 단기적인 차익 실현, 부분적인 차익 실현을 좀 뭐 하시는 게 가장 좀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삼지엔터 주가 흐름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또 주목할 만한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어서 신민용 앵커가 정리해드립니다. 마켓 모어입니다. HBM 대장주 SK 하이닉스의 주가가 한 달 반 만에 20만 원 선을 회복했었다가 다시금 하락 전환해 20만 원 선 아래로 내려와 있습니다. 20만 원 선 바짝 상승을 도와줬던 뉴스는 미국과 사우디 관련 소식이었는데요. 관련 소식 먼저 좀 짚어보자면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순방에 나선 가운데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 전략적 경제 동반자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사우디가 총 6천억 달러 규모의 선물 보따리를 풀었는데요. 미국의 방산 기업과 계약 체결, 미국의 AI 인프라 투자, 그리고 미국 투자 산업별 펀드 조성 등의 큰 폭의 금액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여러 기업들도 사우디 기업들과 공급 계약을 맺었는데요. 특히 엔비디아의 경우에는 사우디에 차세대 AI 칩을 대규모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사우디 현지 기업인 휴메인의 GB300 블랙웰 칩을 약 18,000개 공급하기로 전했는데요. 이러한 칩은 향후에 500메가와트 규모의 데이터 센터에 사용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뉴스 속에 엔비디아의 주가는 상승의 연속성을 가져가고 있고요. 애플을 제치고 시총 2위까지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국내 증시에서도 이러한 소식 속에 엔비디아 밸류체인 기업들의 주가가 반응하기도 했습니다. 먼저 HBM으로는 최강자로 꼽히는 SK 하이닉스의 주가, 삼성전자보다 더 크게 움직이기도 했고요. 기판 쪽에서는 이스페타시스와 대덕전자가 엔비디아 향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특히 엔비디아 향으로 CCL을 공급하고 있는 두산의 주가도 부각을 나타내고 있고요. 반도체 패키징 쪽으로는 한미반도체, 한화비전, 특히 TC본더를 생산하는 한미반도체의 탄력이 컸습니다. 소재 부품단에서도 솔브레인과 동진 세미캠이 이슈에 따라 움직이는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이렇게 엔비디아의 중동 개화 소식에 우리나라 기업들의 주가가 들썩이는 만큼 향후 나올 뉴스도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엔비디아 관련 소식으로는 먼저 차세대 저전력 D램 모델인 소캠과 관련해서 앞으로의 적용 시점이 블랙웰로 알려져 있었는데 블랙웰 때가 아닌 루빈으로 연기될 수 있다라는 보도가 나온 바 있습니다. 이렇게 연기가 되게 된다면 또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우리나라 기업들의 메모리 양산 전략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뉴스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우디에 공급하기로 했던 GB300의 경우 기술적 문제가 커서 양산이 역시나 지연될 가능성 나타나고 있습니다. 관련 뉴스에 따라서 또 관련주 등락 나올 수 있다는 점도 체크해 봐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상무부는 현지 시간 13일에 바이든 행정부가 있었던 AI 수출 규제를 전면 폐지하기도 했는데요. 양자 간 협정으로 앞으로는 전환될 것이라는 추측이 시장에서 만연하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협정으로 전환되게 된다면 사우디 이외에 또 새로운 시장이 개화할 수 있을지도 눈여겨볼 만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뉴스들 앞으로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켓무버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가장 첫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GF홀딩스인데요. 오늘은 6,1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이 기업이 최근 15거래, 20거래일 동안 거의 뭐 쉬지 않고 올라왔어요. 어떻게 네. 보십니까? 정말 야금야금 올라왔죠. 그러니까요. 일단 수급도 계속적으로 이제 차분하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현대 GF홀딩스 뭐 이름에서 이제 힌트를 얻을 수 있듯이 이제 지주사죠. 현대백화점 계열 지주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종속 기업으로 이제 갖고 있는 종목군들이 이제 상장돼 있는 기업들이 꽤 있죠. 이제 현대백화점, 그 다음에 현대 드림투어, 현대 리바트, 현대 에버다임, 현대 홈쇼핑, 현대 이지웰, 그 다음에 현대 그린푸드 같은 경우는 이제 인적 분할을 하긴 했습니다만 계속적으로 영업이 이제 잡히죠, 이익이. 올해 1분기에 일단 굉장히 실적이 이제 좋았습니다. 아무래도 뭐 지주사다 보니까 이제 종속 기업들이나 자회사들의 어떤 실적이 이제 괜찮았는데 1분기에 좀 뭐 지주사 치고는 이런 실적이 뭐 가능한가라고 할 정도로 너무 이제 서프라이즈가 좀 나왔죠. 매출이 이제 2조 721억이 나왔는데 전년 대비해서 이제 77%가 좋아졌고요. 그다음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159% 거의 뭐 1,000억에 가까운 956억 정도로 이제 나왔는데 상당히 좀 잘 뽑았습니다. 그것과 관련돼서 이제 급등보다도 차분하게 지주사다운 스타일의 주가 흐름이 이제 나오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가장 좋은 부분은 이제 어떤 현대 그린푸드가 이제 실적이 상당히 좀 좋았던 게 도움이 많이 됐고요. 네, 현대 홈쇼핑, 현대 이지웰이 이제 2분기, 4분기에 이제 그 지배주주 순이익이 잡히기 시작하면서 어떤 현대 GF홀딩스의 이제 실적이 계속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주요 원인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증권가에서는 이제 올해 한 작년 대비해서 한 15% 정도 성장을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주사들 입장에서 가장 좋은 뉴스는 아무래도 이제 그 주주 환원책. 이제 지주사들이 가장 좋았던 이유는 상법 개정도 있긴 합니다만은 이 주주 환원책 상법 개정을 하면 사실 갖고 있는 종속 회사들이나 자회사들을 띄어서 따로 우리가 이제 상장을 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지기 때문에 지주사들이 상당히 좋았었는데 이제 그 주주 환원책도 현대 GF홀딩스가 상당히 좋게 발표를 좀 했었죠. 일단 올해 기준으로 아마 지금 가격 정도도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올해 배당률이 4% 후반대 정도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내년은 이제 5% 중반대까지 확대를 한다라고 이제 현대 GF홀딩스는 밝히고 있는 상황이고요. 수급이 상당히 좀 의미가 있습니다. 일단 차트 먼저 잠깐 보고 수급을 좀 지켜보도록 할게요. 제가 선을 하나 그어놨는데 이게 거의 일봉 차트로 봤을 때 4년 동안의 고점을 이제 돌파한 흐름이거든요. 올해 고점이 2월 한 말 정도에 나왔고, 그 다음에 5월 초순에 돌파를 해서 현재까지 이제 굉장히 힘들었던 이제 저항권을 돌파를 했는데 수급을 보면 외국인은 좀 약간 매도였다가 최근에 매수로 좀 강하게 전환이 되고 있는데 기관 쪽의 수급이 가장 좀 특이한 부분은 보통 기관 쪽이 사면 뭐 금융투자, 투신, 뭐 연기금 한쪽이 좀 약간 쏠리는 어떤 수급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 현대 GF홀딩스 같은 경우는 금융투자 증권이죠. 투신, 연기금 모두 좀 골고루 어떤 그 매수가 들어온다는 점이 상당히 좀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4월 달 들어서 많이 오른 것 같지만 윗단을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좋아지는 실적 대비해서 이제 좀 약간 출발하는 듯한 느낌이기 때문에 관심권에 두시는 어떤 뭐 좋은 종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기업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업은 S&T 모티브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강세 탄력을 받아가고 있는 기업이기도 한데요. 보니까 오늘 5% 넘게 상승세 3만 원대 터치가 또 나왔습니다. 이 기업도 마찬가지로 외국인 기관 수급 최근 들어 좀 들어오고 있는데 S&T 모티브 어떻게 보십니까?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다가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오늘 좀 시연이 돼서 다시 한번 준비를 했는데 지금 가격대별로 25,000원을 올해 한 5번, 6번 정도 주가가 이제 돌파를 하려고 트라이가 나왔다 계속적으로 조정을 받았는데 오늘 드디어 좀 돌파를 했죠. S&T 모티브 시장에서 이제 총 만드는 그 방산 기업으로 많이 알고 계신데 실질적인 매출은 이제 이 보통 뭐 전기차, 그다음에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들어가는 모터, 구동 모터로 이제 실질적인 매출을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부분이죠. 좀 약간 생뚱맞긴 합니다만 반도체 장비도 좀 만들고는 있어요. 근데
크지는 않은 것 같은데 고객사가 뭐 굉장히 좋죠. 전 세계 1, 2위 반도체 장비사라고 할 수 있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의 챔버 어셈블리를 납품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크지는 않은 부분이고 그다음에 방산 부분이 한 14%, 나머지는 다 이제 이 자동차 부품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매출처가 현대 기아도 있긴 합니다만 GM이 실질적으로 좀 약간 주요 매출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기업이 과거에 어떤 내연기관 자동차에 머물러 있던 부품사들이 우리나라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의 어떤 전환의 속도를 굉장히 빠르게 갖고 가서 이 모터 부분에서 상당히 좋은 퍼포먼스를 좀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차트 잠깐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보통 우리가 유상증자를 하면 주가가 굉장히 좋을 것으로 이제 예상을 하는데 사실 유상증자 발표하고 나서 조금 오르긴 했습니다만 올해 1월 달이죠. 오르긴 했습니다만 사실 그동안의 어떤 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서 다시 한번 밀리는 흐름이 나왔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25,000원, 28,000원 정도 가격대를 올해만 하더라도 한 4번, 5번 정도 돌파 시도가 있었었는데 오늘 이제 뭐 윗골이 거의 없이 깔끔하게 일단 3만 원 진입을 좀 앞두고 있다라는 점이 가장 좀 차트상에서 훌륭한 점이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하고 싶고요. 일단 박스권을 굉장히 오랫동안 어떤 일어났기 때문에 그 부분을 돌파를 했을 때는 당분간은 일단은 이 박스권 상단에서 좀 약간의 지지력 테스트를 받을 수는 있긴 합니다만은 다시 한번 좀 3만 원 위쪽에 어떤 주가를 굳혀준다라고 하면은 사실 S&T 모티브가 지금 방산 쪽에서 이제 좀 관심을 덜 받았던 뭐 소총이나 기관총이나 저격총 이런 것들이 어떤 조사 기관에 의하면 올해 이제 30년까지 굉장히 많이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는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좀 약간 뭐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좋아지진 않더라도 이런 소총과 관련돼서 좀 약간 시장의 관심도가 높아진다라고 하면 상장돼 있는 유일한 기업으로서 S&T 모티브도 뭐 관심을 받을 것으로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뭐 그 정리를 하면 기술적 분석이 굉장히 좀 훌륭한 기업이고 수급도 뭐 나름대로 그렇게 흔들림이 없는 수급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방산주로도 좋고 그다음에 어떤 그 전기차 모터 쪽에서의 자동차 부품 쪽으로도 훌륭한 기업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S&T 모티브까지 만나보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박근호 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마감 전략 세워가도록 하겠습니다. SK증권 이천 PB센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영호 차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차장님 오늘 시장 마감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시장은 뭐 어제 상승에 따른 좀 쉬어가는 흐름들이 계속해서 나타나주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전일 미국 증시도 소폭 상승 마감은 했습니다만 뭐 어느 정도 좀 쉬어가는 흐름들에서 좀 이슈가 크게 부각되지 않은 모습들이 나타나줬다라는 점에서 오늘 우리나라 시장도 거기에 따라 좀 쉬어가는 모습들이 전개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단기간에 상승했던 흐름들에 따라서 차익 실현 매물도 좀 출현하는 종목별로 출현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 수급들이 뭐 큰 폭으로 매도가 나오지는 않고 있고 매수를 유지하는 부분들도 좀 나오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뭐 조정폭이 크진 않을 것으로 예상을 좀 하고 있고요. 뭐 2,600선이 좀 돌파가 된 만큼 2,600선에 대한 지지대가 좀 형성이 되면서 기간 조정으로 좀 흘러갈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시장 자체는 좀 둔화되다 보니까 뭐 대선 주자들에 따른 정책주들 그와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좀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면서 상승과 하락이 극명하게 좀 나뉘는 장세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좀 매매하시기가 좀 쉽지 않은 장세가 좀 나타나주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지금 시장의 흐름들을 보면 시장이 좋을 때는 경기 민감주들이 상승을 해주고 쉬어가는 자리에서는 뭐 대선 이슈와 엮여서 움직이는 종목들이 급등락을 하는 그런 장세가 계속해서 나타나주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수는 그래도 2,600선을 넘어섰지만 그럼에도 쉽지는 않은 장이다.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보시는 기업 있으실까요? 네, 오늘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 롯데관광개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뭐 지난번에 파라다이스 말씀드렸듯이 카지노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해서 함께 좀 보신다라면 롯데관광개발도 좀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1분기 실적이 컨센서스를 상회하면서 비수익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좀 실적이 좀 좋아지는 모습이 나타나주고 있고요. 특히나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에 있는 드로백이 급격하게 좀 증가를 했다라는 점이 상당히 좀 앞으로 올해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나타나주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무비자로 입국 가능한 뭐 제주도에서 뭐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증가한다라는 소식들과 더불어서 1분기 실적이 컨센서스를 상회했다라는 점, 그리고 이것이 이제 국내로 들어올 수 있다라는 점까지 좀 부각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카지노주들에 대한 추가 상승이 좀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나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는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가장 매력적인 카지노주라고도 볼 수 있는 만큼 롯데관광개발에 대한 추가 상승도 한번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롯데관광개발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세를 기대해보자라는 의견으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규장 마감 동시효과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마감의 기술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목요일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와 함께하는 날입니다. 어서 오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큰 폭의 하락은 아니지만 그래도 양지수 파란불로 방향성 잡아갑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분석을 해보셨을까요? 네, 뭐 코스피가 오후 들어 좀 장의 하락폭이 좀 키우고 있는 그런 이제 모습들 좀 보이고 있는데요. 뭐 최근 들어 이제 주가 자체가 뭐 관세 뭐 주가가 지금 상승을 계속 지금 뭐 4월 2일 날 이후에 계속 상승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인들 관세 그런 이슈가 이전 정도로 주가가 이제 많이 이제 회복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과연 그러면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게 되면 아직까지도 시장에 여러 의구심이 좀 남아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개인 외국인 같은 경우 오늘 뭐 코스피에서 지금 순매수를 보이고 있지만 기관 같은 경우는 이제 차익 매물이 계속 좀 출회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미중 이제 무역 회담에 대한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 지금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관세 이슈가 많이 줄어들었다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은 좀 지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평상시 하는 뭐 말이 언제든지 또 바뀔 수가 있는 그런 내용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씩 뭐 불안 요소로 좀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주가가 좀 약세를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원화가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도 하나의 영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코스피에서는 지금 외국인이 매수를 하고 있지만 코스닥에서는 매도를 이제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특히 지금 뭐 전일 이제 밤에 나온 뉴스로는 이제 한미 간의 환율 회담을 이제 비밀리에 진행을 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뭐 지난 밤에 역여 환율에서 환율이 큰 폭으로 지금 강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일단 기재부에서는 뭐 환율과 관련된 절상 함정은 없었다라고는 하지만 시장에서는 여전히 그런 의구심이 남아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환율이 지금 1,390원대 초반에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는 시장에는 조금 불안정한 요소로 좀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 뭐 전체적으로 조정을 받고는 있지만 일단 실적에 따라서 뭐 종목들에 대한 이제 등락은 좀 다니는 그런 이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1분기 상장사들 같은 경우는 1분기 실적을 이제 5월 15일 오늘까지 이제 공시를 하게끔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 공시하는 이제 마지막 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상장 회사들이 지금 1분기 실적을 공시를 했습니다. 오늘 장 끝나고도 아마 많은 회사들이 또 추가적으로 공개를 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이제 오늘 실적이 좋게 나오는 그런 기업들, 업종 중심으로는 여전히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장에서는 1분기 실적도 중요하지만 향후에 2분기 아니면 하반기로 넘어가면서 실적 개선세가 계속 있는 그런 주가가 좀 더 반응이 좀 크게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종목들 중심으로는 여전히 시장에서 뭐 조정을 받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해도 계속 좀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방산이나 조선 관련된 종목들은 최근 상승을 많이 했기 때문에 조정을 받는다라고 보시는 게 더 맞을 걸로 보여지고요. 뭐 관련된 기업들의 실적 측면에서는 상승세가 뭐 계속 실적이 좋아 호조세를 보일 걸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중장기적으로는 여전히 관심 있게 좀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대선 관련된 종목들, 이런 정책 관련된 얘기들이 나오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좀 큰 폭으로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오늘은 이제 스승의 날이다 보니까 각 당에서 교육과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네. 이런 공약에 따라서 관련주들이 움직임이 좀 보였는데 뭐 그렇지만 이런 교육 관련된 종목들은 좀 일시적인 그런 뭐 이슈로 아마 움직인다라고 보시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오늘이 스승의 날이어서 또 관련 교육 이야기들 많이 나오면서 관련주 영향을 받기도 했는데요. 변동성엔 좀 유의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코스피의 경우에는 여전히 약세 구간에 머물러 있습니다. 오늘 오후장 들어서 낙폭을 조금 더 키워가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현재도 0.6%대 내림세 나타내고 있고요. 2,624포인트에서 마감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약 16포인트가량 내려갑니다. 코스닥도 0.7%, 코스피와 비슷한 수준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733포인트 지나갑니다. 코스피 200도 0.6%대 약세입니다. 오늘 수급에서 이제 코스피 쪽에서 외국인 매수 규모가 뭐 크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매도를 멈추고 거래소에서 오늘까지 3거래일 연속 물량 사들이고 있는 점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순매도로 전환을 하면서 물량을 좀 출해냈습니다. 기관은 매수 흐름 이어갔지만 규모가 아주 작았고요. 개인이 1,200억 원 이상의 매수 우위 기록했습니다. 우리 시장 마감합니다. 네, 5월 15일 목요일장 모두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히나 어제 상승장에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도 추가 상승을 또 기대하셨던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결국에 오늘 시장은 약간의 조정이었습니다. 다만 코스피가 여전히 2,600선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도 괜찮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 오늘도 코스피 안에서 매수 우위 포지션으로 일관을 했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마감 지수는 어느 정도였을까요?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다 약간의 조정이었는데 코스피 0.7% 하락하면서 2,622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오늘 장중한 때 고점은 2,643선입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고점은 2,640선인 것으로 보여지고요. 결국에는 쭉 내려오면서 약 20포인트 정도 빠지면서 2,620선 겨우 지켜내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코스닥도 0.7%의 하락세 733선에서 거래를 마감한 모습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1위권부터 5위권까지 대형주들의 흐름은 어땠을까요? 이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 1위권부터 5위권까지 삼성전자 전체 지수 대비해서는 아웃퍼폼이었습니다. 0.17% 약보합권 57,300원대에서 거래 마감했고요. SK하이닉스가 최근에 엔비디아와 함께 주가가 탄력받으면서 오늘 시장에서 빠르게 또 하락세가 나왔습니다. 2.6% 넘게 하락세, 다만 20만 원대 역시나 턱걸이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LG엔솔 2%대 조정, 현대차도 2%대 조정입니다. SK하이닉스야 사실은 어제까지 또 상승 탄력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의 조정이 자연스럽지만요.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의 조정은 약간 아쉽고요. 삼반은 0.7% 하락하면서 결국에는 100만 원대 아래인 99만 8천 원대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이어서 6위권부터 10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네, 달러에 대한 원화의 환율은 계속해서 외국인 수급에는 긍정적으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1,400원대 아래에서 오늘도 거래를 마감을 했고요. 6위권부터 10위권까지 함께 만나보시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강보합권, HD현대중공업 강보합권, KB금융도 강보합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특히나 금융주 쪽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고 KB금융은 기관의 선택을
아주 강하게 받은 기업이기도 합니다. 오늘 결국에는 강보합에서 거래 마감했고 기아는 1.3% 넘게 빠지면서 91,200원대에서 거래 마감한 모습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11위권부터 15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네, 11위권부터 15위권까지 셀트리온 0.5% 약보합권, 네이버도 1%대 조정입니다. 신한지주 약보합권, 한화오션이 오늘 같은 하락장 속에서 다시 한번 약간의 반등을 줬습니다. 1%대 강세, 85,500원대까지 올라오면서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마감가가 7자였는데 오늘은 앞자리 바뀌었습니다. 8만 원대에서 다시 한번 거래 마감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현대모비스 1%대 조정 나왔습니다. 1위권부터 15위권까지 전반적으로 부진한 흐름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 쪽의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코스닥으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1위권부터 5위권까지. 알테오젠이 이제 하락을 멈춘 것일까요?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가 나왔지만 오늘 다시 한번 수급이 조금은 좀 유입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1%대 하락에 그쳤고 양봉으로 거래 마감했습니다. 특히나 오늘 외국인 수급이 들어온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고 에코프로 BM 2%대 조정, 에코프로도 2%대 조정 나왔습니다. HLB 약보합에서 거래 마감한 가운데 레인보우 로보틱스 어제 10% 넘게 뛰었는데 오늘은 약간의 조정이었습니다. 2.9% 넘게 하락, 30만 1,000원대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오늘 결국에 코스닥 쪽에서 볼 것은 어제 상승한 이 종목들 가운데 오늘 전체적으로 조정이 어땠는가, 그리고 하락이 계속 이어지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하락이 어느 정도 나왔느냐, 그 여부를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게 지금 시장을 대응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6위권부터 10위권까지는 어땠을까요? 이어서 만나보시죠. 네, 휴젤은 35만 원대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연이어서 계속해서 신고가를 경신했던 기업인데 약간의 조정 후에 다시 한번 약간의 반등 나왔고요. 펩트론도 1.5%대 상승세 18만 8,200원대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어제 또 반발 매수세가 아주 강력하게 들어오기도 했는데 오늘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나왔고요. 파마리서치 최근 들어서 주가 탄력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호실적을 발표한 이후로 주가 탄력 좋았던 가운데 오늘이 약간의 조정, 3%대 조정 나오면서 41만 원대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클래시스 약보합권, 리가캔바이오도 4%대 상승하면서 10만 2천원대까지 올라가면서 오늘 거래 마감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코스피 코스닥 마감 상황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네, 양대지수 결국 하락 마감진 목요일장이었습니다. 업종별로 봐도 오늘은 하락하는 업종이 우위를 점했습니다. 어제 크게 올랐던 항공사 쪽 하락 전환하면서 낙폭을 좀 크게 나타냈고요. 건설과 보험, 자동차 섹터도 낙폭이 꽤 컸습니다. 반면에 해운, 레저, 방산, 엔터, 조선 쪽은 오름세 나타나면서 하락장 안에서도 선방하는 모습 두드러졌습니다. 계속해서 임순재 대표와 함께 내일장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지금 관세 우려감은 많이 낮아진 상황이에요. 지수는 회복하는 듯 보였는데 오늘 좀 꺾여서 또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지 고민 좀 드실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시장 전체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여전히 순환매가 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가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올라온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럼 과연 추가적인 상승을 할 수 있느냐 여부에 대해서 시장은 여전히 조금 더 이제 숨고르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관세 관련된 이슈는 많이 지금 완화가 돼 있기 때문에 뭐 트럼프 대통령이 특별한 얘기를 하지 않는 한 뭐 지금 상황이 좀 지속될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렇지만 뭐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은 같이 좀 참고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코스피 같은 경우도 뭐 지금 2,620포인트대로 이제 오늘 마감을 했는데 기본 지금 이제 계속 그 저항권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2,650포인트대 그 전후로 이제 저항대다라고 지금 생각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어저께 보였었던 2,640포인트 정도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이제 어느 정도 주가가 올라온 거 아니냐, 뭐 차익 매물에 대한 그런 이제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뭐 그런 관점에서 오늘 기관들이 상대적으로 좀 많은 그런 주식 물량을 좀 내놓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일단 뭐 2,650선을 단다라고 해도 지금에서 보면 그렇게 뭐 상승 포인트는 크지 않을 가능성은 좀 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한동안은 옆으로 좀 횡보하는 그런 이제 장세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좀 주목을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개별적인 이슈로 인해서 움직인다라는 건 가능하겠지만 뭐 지수 전체적으로 큰 폭으로 움직인다라고 보기에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그런 큰 기대 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이제 오늘 밤 보면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소매 판매와 4월달 소매 판매와 그다음에 4월달 PPI가 이제 발표될 예정입니다.
둘 다 이제 관세와 관련된 영향이 어느 정도 있을 것이냐라는 걸 이제 사람들이 관심 있게 보는 그런 지표들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이 지표가 4월달 지표이기 때문에 뭐 크게 영향을 안 받았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선제적인 그런 이제 분위기 파악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4월달 소매 판매, 그 다음에 4월달 PPI 같은 경우도 같이 좀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PPI 같은 경우는 아마 관세가 인상이 되면 뭐 CPI보다는 PPI에 우선적으로 적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와 더불어 미국의 채권금리 상승세 여부도 같이 좀 주목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미국 의회에서 지금 감세안이 나온 이후에 채권 금리가 지금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뭐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의 재정 적자가 지금보다 확대될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우려감이 시장에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오늘 낮에 지금 아시아 증시에서 거래되고 있는 미국채 선물 가격 같은 경우는 뭐 10년물 같은 경우 4.54%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럼 그만큼 4.5%가 저항선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초과하는 그런 이제 금리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금리가 오늘 밤 미국 시장에서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외국인 미국 시장도 조금 영향을 받을 거고 내일 국내 시장에도 그런 영향이 같이 미칠 가능성도 남아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이와 더불어 이제 정치 테마와 관련된 종목들은 뭐 여전히 좀 불확실성이 좀 크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감안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오늘 같은 경우도 뭐 지금 교육 관련된 그런 이슈들이 나오면서 교육 관련된 종목들이 어떻게 보면 테마를 형성을 하면서 움직였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들어 이런 이제 정치 테마, 정책 테마 관련돼서 연속성이라는 부분이 상당 부분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어제 같은 경우에는 뭐 태양광 관련된 그런 종목들이 강한 시세를 보였다가 오늘은 전체적으로 또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듯이 정치 테마주의 움직임은 하루가 다르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해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뭐 또 내일 또 새로운 정책 관련된 얘기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또 관련된 종목들이 순환 바뀌면서 또 새로운 정책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일 수 있으니까 너무 이거를 쫓아가서 매매하시기에는 좀 리스크가 좀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정태주, 정책주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워낙에 순환매가 빠르기 때문에 트레이딩 쉽지 않죠. 좀 잘 대응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변동성 유의하셔야 할 것 같고요. 실적 시즌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는데 실적은 계속 봐야 한다고 하셨고 그럼 종목으로 좀 압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장 시초가 공략주 어떤 종목으로 준비를 해보고 계실까요? 네, 뭐 어저께 강했다가 오늘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관련돼서는 좀 관심을 좀 계속 좀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서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기업을 갖고 나왔습니다. 네. 뭐 오늘 관심주는 이제 CS 윈드입니다. 뭐 CS 윈드 같은 경우는 뭐 대표적인 이제 풍력 발전소의 이제 타워를 그런 공급하는 그런 이제 글로벌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뭐 1분기 실적도 상당히 좋은 그런 이제 호조세를 보였습니다. 뭐 매출이 9천억. 을 조금 넘어서면서 전년 대비 22%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도 1,252억을 기록을 하면서 흑자 전환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이런 풍력 타워에 대한 그런 이제 발주들이 증가하면서 전반적으로 실적 개선세가 눈에 띄게 증가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CS 윈드 같은 경우는 지금 생산 시설이 국내뿐만 아니라 뭐 미국이나 유럽, 동남아 지역, 그러니까 글로벌 전체적으로 지금 나눠져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 이제 발주가 일어난다라고 하게 되면 해외에 있는 자체 공장에서 그런 이제 풍력 타워를 공급하고 있는 그런 모상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물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풍력에 대해서 뭐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는 그런 모습들은 보이고 있지만 풍력 발전이 미국 내에서 이뤄진다라고 하게 되면 미국 내 공장에서 풍력 타워를 공급하게 됩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관세에서는 상당히 좀 자유로운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지금 최근 들어 이제 확대해야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신재생에너지 관련돼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는 게 과연 보조금이 없어지는데 이게 투자가 증가할 것이냐라는 그런 이제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뭐 과거 예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는
보조금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금리에 따라서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렇게 신재생, 뭐 풍력발전소나 태양광 발전소 같은 경우는 미리 자금을 끌어서 그 발전소를 건설하고 향후에 이거를 전력을 판매를 하면서 수익을 발생하는 그런 구조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익 구조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금리가 낮아야만 투자하는 투자자 입장에, 그러니까 이건 건설하는 입장에서 보면 좀 더 낮은 비용으로 건설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들어 이렇게 이제 풍력 관련돼서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지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러니까 풍력 같은 경우는 유럽 지역 내에 이제 건설이 많이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계속 기준금리를 지금 인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준금리 인하가 지속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는 지금보다 더 확대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뭐 신재생에너지 보조금에 따른 뭐 위험 그거는 충분히 상쇄하고도 남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움직임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연기금이 꾸준하게 지금 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최근 한 달간 한 32만 주 정도 순매수를 보였고요. 최근 5거래일 연속 지금 오늘까지 이제 6거래일인데요. 한 28만 주 정도 지금 순매수를 할 만큼 외국인 이런 연기금의 순매수가 꾸준히 있다라는 것도 같이 좀 주목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풍력주 안에서 오늘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으로 진출하는 이슈 속에서 있고 앞으로의 투자 확대 기대감 올라가고 있고 금리 인하 수혜주이기도 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주목해 봐야 한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CS 윈드 목표 주가나 손절가, 가격 전략 어떻게 가져가 보는 게 좋을까요? 네, 뭐 CS 윈드 같은 경우 뭐 최근 주가가 4월달 이후에 뭐 꾸준하게 좀 상승을 보였고요. 또 특히 이제 어저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실적 관련돼서 좀 뭐 큰 폭의 좀 상승세를 좀 보이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높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뭐 당장 추격을 매수한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뭐 지금 최근 CS 윈드가 기존에 이제 움직였었던 가격대가 6만 원에서 7만 원대에서 많이 움직였었던 그런 이제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작년 이후에 실적 부진에 따른 우려감 때문에 주가가 지금 뭐 4만 원대로 내려왔지만 실적이 다시 회복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충분히 6만 원대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이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한 5만 5천 원 정도에서 목표가를 삼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5만 5천 원이 됐다라고 해서 뭐 이때 수익을 확정 짓는다라기보다는 일단은 그 시점에서 추가 상승 여부를 다시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절 가격은 뭐 3만 5천 원대에서 손절하시면 되는데 뭐 손절 가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 정도 가격으로 만약 하락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비중 확대하는 전략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CS 윈드에 대한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풍력 발전소 확대에 따른 수혜가 크게 전망되고 있는 만큼 현 시점에서 목표가 5만 5천 원, 손절가 4만 5천 원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신재생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최근에 또 신재생 관련해서는 또 태양광 쪽도 많이 주목을 받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풍력 쪽을 조금 더 유명하다고 보고 계신 걸까요? 사실 태양광 쪽도 탄력은 좀 좋게 나왔었잖아요. 네, 뭐 태양광도 상당히 좀 좋게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태양광 관련돼서 지금 투자가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보다는 아마 미국이나 아니면 유럽 쪽에서의 투자가 확대될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미국이나 유럽 쪽에 수출할 수 있는 그런 기업 중심으로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거고요. 국내에서 태양광 관련돼서 지금 발전소를 많이 짓는다라고 하게 되면 대부분 패널을 아마 국내 회사에서 공급하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가격 경쟁력으로 인해서 중국산 패널을 사용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국내에 이런 패널 관련된 쪽이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투자는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될 걸로 보여지고요. 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 업체가 지금 주력을 삼고 있는 미국 시장에서의 태양광에 대한 매출이 얼마만큼 증가하느냐라는 부분을 좀 눈여겨보셔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미국의 태양광과 관련돼서 지금 수출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태양광 관련된 기업들 중에서 이제 대표 종목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대표적으로 뭐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미국 내에 뭐 태양광에 이제 사용되는 폴리실리콘서부터 시작을 해서 뭐 관련된 패널 그리고 발전소까지 일괄적으로 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라인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향후에
뭐 이런 보조금이 없어진다라고 해도 미국으로 들어가는 태양광 패널에 대한 관세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미국 내에서 경쟁력을 충분히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뭐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 최근에 주가가 급등을 한 그런 모습은 보이고 있지만 뭐 중장기적으로 보면 추가적인 상승 여력도 여전히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태양광 안에서도 옥석을 잘 골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오늘 마감의 기술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엔비디아의 주가는 최근 3일 동안 10% 이상 상승하며 135.34달러로 거래를 마쳤다. 이날 주가는 전일 대비 4.16% 상승하며 2월 20일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시가총액은 3조 3,020억 달러로 불어나며 애플을 제치고 시가총액 2위로 올라섰으며 1위인 마이크로소프트와의 격차는 2%로 좁혀졌다. 엔비디아의 주가 상승은 사우디아라비아의 AI 기업 휴메인의 최신 AI 칩을 대규모 공급하기로 한 발표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엔비디아는 휴메인의 1만 8천 가 이상의 GB300 블랙웰 칩을 공급할 예정이며 향후 수십만 개의 GPU를 공급할 계획이다. AMD도 이날 주가가 4.68% 상승하며 117.72달러에 거래를 마쳤고 자사주 매입 확대 계획을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엔비디아와 AMD가 사우디의 AI 인프라 계약에서 최대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호실적을 발표한 기업들 대체적으로 상승 탄력을 아주 강하게 보여줬는데 이번 주까지는 실적 장세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호실적을 발표하는 기업들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3거래일 연속 외국인의 수급이 이어진 만큼 내일도 연속성 확인할 수 있을지도 개장 때 포인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 유용한 정보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